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있었던 슬픈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어, 슬픈 이야기는 다름 아니라 뭐 본 사람도 있고 안 본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여기 나오는 이 친구가 승호라는 아이인데 이 선천적 장애를 갖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장애를 갖고 태어났는데 어, 하여튼간 많이 외롭게 살다가 이제 하늘 날아갔어요. 제가 강원도에 갔었던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강원도에 갔다가 내려와서 이제 그때 12시 넘어서 도착을 했어요. 그 다음날 내려와서 그날이죠. 따지면 그날 이제 둘째 아들이 차를 태워다 줘가지고 이제 급 가봤더니 이 승호는 주공 아파트 살아요. 저거 주공 아파트 임대 아파트 사는데 문을 안 잠그고 살아요. 그리고 그 복도로 난 창문을 열어놓고 있어서 안에서 나는 소리는 어지간히 들리잖아요. 그럼 근데 물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샤워하나 싶어가지고 잠깐 있다가 그래도 또 물소리가 계속 들려서 이제 말을 해줘야 돼서 문을 열고 승호야 샤워하니? 이러고 문을 닫았어요. 닫고 밖에서 기다리는데 왜 샤워하면 물이 탁탁탁탁 튀고 또 이제 샥 쏟아지고 여기 피부에 닿으면 탁탁탁 이렇게 튀는 그 소리가 있잖아요. 그 소리가 아니고 물이 계속 이런 식으로 흐르는 소리가 계속 들려서 이거 무슨 일이다 싶어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이제 화장실이 그 저소득층 임대 아파트 11평인데 화장실이 아주 작아요. 화장실에 그 샤워기는 이렇게 들고 있다가 그대로 미끄러지면서 떨어뜨려 가지고 바닥에서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물이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 틀어져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승호는 변기 앞에 이렇게 이렇게 쭈그리고 있듯이 있고 물 받아진 대야에 손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딱 봐도 죽은 건 알잖아요. 그래도 혹시나 싶어가지고 다리를 딱 만져서 흔들었는데 이미 다 이렇게 굳었어. 굳고 이제 팔 같은 데는 왜 죽은 후에 24시간 정도 되면 그게 나타나기 시작했고 몸에 그래서 112에 전화를 바로 원래 이렇게 집안에서 죽거나 뭐 어떻게 죽거나 112에 전화를 하는 게 순서예요. 전화를 해서 그다음 경찰 오고 그다음 119 구급대원들 와서 사망한 거 확인하고 그다음에 국과수가 와요. 국과수가 와서 증거 다 혹시나 경찰하고 저기는 그냥 자연사나 아니면 그냥 그거가 아니고 자살이거나 아니면 타살일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하에 그렇게 행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되면 후회를 해요. 이거 112 괜히 신고했나? 좀 더 있다 해야 이 녀석하고 같이 있다가 더 있다 해야 되나? 이런 후회를 그때는 해요. 그 사람들이 이제 경찰들은 이 사람 범인이라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굳이 저렇게 지나치게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 과하게 막 이제 그 영화에서 몰아붙이듯이 그런 행동들을 해요. 근데 내 생각에는 내가 다른 데서도 그런 경험이 약간 있었는데 경제적인 거에 약간의 그 대하는 게 틀린 것 같은 느낌이 내가 그냥 그래서 그렇게 느꼈나?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음, 다 증거 뭐지 그 사람들이 저기 채집이라 그래나 그거 할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얘를 저기 다니던 병원에 가서 사망진단서 끊어서 장례식장으로 데려다 놓고 그 다음에 검사 주의서가 떨어져야 돼가지고 기다렸다가 밤에 떨어져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입관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에 화장을 하고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모신데 그 선산으로 갔어요. 가서 그 전에 저거는 준비 다 했고요. 그 여기 엄마 아버지도 제가 조금 보살펴 드린 기간들이 좀 길어가지고 그 엄마는 화장할 때 제가 그 유골함 안고 갔었고 큰아들 막내가 있는데 엄마가 그 투병하는 시간이 병으로 엄청 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가 자리 잡을 수 있는 시간들이 없었어요. 투병 기간이 길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도와주는 거고 그래서 자연장하고 그리고 왔어요. 물론 장례 치를 때도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친구가 없어요. 술 사주면 그때는 주위에 술 친구들이 좀 있는데 얘가 술을 사줘야 돼. 그러면은 뭐여. 근데 술 다 먹으면 다 흩어져. 그리고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한 명이 다녔었는데 얘가 알코올 중독자 되면서 정신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친구 끊어지고 그래서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쓸쓸히 갔지요. 근데 그 전에 이 녀석이 그랬어. 자기가 70까지 살 수 있을까요?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정신병원에 이제 3번째 들어갔다 나왔어요. 정신병원에 들어가서도 여러 사건이 있었어요. 나는 세상에 무조건 다 뭐 남녀 관계에서 남자들만 잘못했다고 안 봐요. 근데 특히 얘는 수급비가 나오잖아요. 수급비가 60만 원 가량 나왔어요. 나오면 얘가 본인이 다 관리하게 했어요. 다른 분들은 수급비 나오면 형제나 아니면 부모가 관리를 해가지고 거의 쓰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써요. 그래서 그냥 그분들이 이렇게 병문안 가서 조금씩 뭐 사주는 거 뭐 이런 걸로. 그리고 저것도 있다. 정신병원 같은 경우도 그 매점 같은 게 다 있어요. 왜 요양병원에 매점 있듯이. 그래서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고 그 외상으로 먹어요. 먹고 그 다음에 그 가족들이 오면 그 매점에 그걸 갚아주는 그런 것도 있긴 있어요. 근데 얘는 그 돈을 자기가 다 썼어요. 쓰고 싶은 대로. 그러다 보니까 왜 정신병원에 여자들 알코올 중독자도 있고 뭐 많을 거 아니에요. 일반 정신병도 있고. 근데 얘한테
돈이 있으니까, 또 얘도 돈이 있으니까 뭘 그렇게 사달라고 여자애들이 뭐 사주면 손도 잡아주고 뭐 그런 놀이를 했죠. 그러다가 들킨 적도 있고. 제일 큰 사건은 그 여자가 얘한테 50만 원을 빌렸어요. 50만 원을 빌렸는데 그걸 갚으라고 하니까 안 갚고 외출 나갔다가 병원으로 안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잠적한 거야. 그러니까 얘가 경찰에 신고했는데 이제 뭐 하늘나라 갔으니까 그건 끝난 거지요. 착하고 불쌍한 아이. 아, 얘네 아버지는 이제 우리 동네 같이 살았어요. 다 같이 살다 보니까 뭐 속속들이 다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줌마가 오랜 이제 그 병으로 오랜 그 투병 기간으로 힘들 때 뭐 동네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려고 했었고, 근데 그 아줌마가 치매가 왔는데 저를 친정엄마급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더 많이 드나들게 되었고, 그 다음에 옆에 있던 아저씨가 어느 날 소화가 안 된대요. 그래서 여기 그 동네 병원 가니까 그 암 전문 병원 거기에 가보라고 소견서를 써주더래요. 갔더니 췌장암인 거야. 근데 췌장암도 초기도 아니고 이미 말기신 거야. 갔다 오시더니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 하신 말씀이 요양병원에서 죽기 싫어. 나 집에서 가고 싶어. 거기에 저밖에 없는데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했죠. 그래서 낮에는 요양보호사가 와서 먹을 거 조금 챙겨놓고 가시고, 먹을 거 챙겨놓고 청소해놓고 가시고, 그 다음에 그 외에 그 췌장암은 아시잖아요. 물만 먹어도 이제 설사하신다고 봐야 돼. 기저귀가 산더미처럼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 목욕하고 이런 거는 제가 돌봐 드렸어요. 그리고 아줌마는 그때 두 분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아줌마는 저기 그 동네 요양병원에 그때 어쩔 수 없이 가셨고, 그러면은 저는 이제 아저씨 좀 이제 만나서 뭐 기저귀 갈아드리고 요양병원에 있는 아줌마 동네 어르신들하고 면회 가고 그때 참 고마웠던 분이 우리 골목대장님이라는 84살 어르신인데, 그분이 항상 같이 동행을 하세요. 동행을 해가지고 저는 잘 붙이잖아요. 전 붙이고 먹을 거 해가지고 이렇게 싸면 아저씨 가가지고 그 아저씨는 거기서 그 아저씨들 세대가 좋아하고 즐겨 불렀던 노래를 그 6분이 계셨는데 6명의 그 할머니들 앞에서 하는 거야. 그러면 할머니들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때 알았어. 요양병원에 저는 이제 봉사를 많이 다녔잖아요. 요양병원이나 뭐 요양원에서 그 공연 같은 걸 해요. 그러면은 너무 즐거운 거야. 우리가 아는 노래 막 신나게 해서 나는 어르신들도 좋아하는 줄 알았어. 근데 아니었어요.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노래는 그 당시,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젊었을 때 많이 듣고 친구들하고 부르고 했던 노래였어.
뭐 현인, 이미자, 그 다음에 뭐 등등등. 근데 그 옆에 84살 골모대장님이라는 어르신이 그렇게 노래를 불러드렸어요. 그렇게 즐겁게 논 기억도 있네. 하여튼 그러다가 그 아저씨가 췌장암은 좀 짧아요. 그래서 돌아가시고 돌아가실 때 제가 있었겠지요. 그때 아줌마 살아계셨으니까 아줌마, 그 다음에 아들 셋, 이 녀석이 이제 가운데 있는 아이인데 부탁한다고. 그래서 어찌어찌 해가지고 지금까지 인연이 되고 이제 남아있는 두 녀석, 여기 엄마 아버지가 살던 집에 살거든요. 근데 집수리를 해야 돼. 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도 해야 되고 그거 지금 하고 있고 그래요. 하여튼 이 녀석은 이때가 정신병원에서 3번 정신병원 들어가고 나왔을 때예요. 화순인데, 자연장 한 곳이 화순인데 한번 가봐야겠어요.